첫 세션으로는 저희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는 분야별 단체들의 세이프가딩을 같이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국내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개발협력 시민사회에서 인권 세이프가딩이 왜 필요한지, 이를 위한 국내적 논의가 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이프가딩의 국내적 논의를 좀 살펴보자면,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1990년대부터 드노함 원칙을 수립해서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협력 현장 활동 시에 기관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의도치 않은 해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해 와서 노력하고 있었고요. 또 2003년에는 유엔 성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이러한 두노함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좀 더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많이 사건들을 보셨듯이 이제 다양한 아동보호 국제 기준들이 개발 현장에서는 실용성 있게 작동되지가 않아 왔고 또 수년간 다양한 관련자들에 의해서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왔습니다. 뭐 2002년에 서아프리카 난민 캠프에서 어, 40개기간 67명의 활동가들이 어떤 구호물품 지급 조건으로 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던 사건들이라든지 2004년에 남아시아 쓰라미 사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호주에서 자원봉사자로 한 60명의 성범죄자들이 파견된 것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왔고, 사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런 스캔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6년만 해도 2013년에 유엔 평화유지군에서 중앙아프리카 활동 시에 100명 이상의 수혜자들을 성적 학대했던 사실이라든지 하지만 이제 최근에 또 가장 좀 더 강력한 스캔들로는 2018년에 옥스팜 석자치 스캔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견 직원이 2011년에 IT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 현장에서 이제 성매매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것이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세이프가딩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한 이제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필요성이 이제 국제적으로 대두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발단으로 해서 이제 2018년에 영국에서 영국 국제개발부 중심으로 해서 세이프가딩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요. 이 세이프가딩 정상회의 이제 서밋에서 이제 다양한 국가 한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은 여러 공여 국가가 참가해서 수혜자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커밋먼트에 서명하는 이런 활동이 서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제 국가 ODA 정부기관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많은 개발협력 시민사회에서 이제 세이프가딩 정책과 메커니즘을 이제 보완하고 이제 강화하는 또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2019년에는 OECD 산하 이제 닥에서 개발원조위원회에서 개발협력 및 인도지역 지원에서 성착취학대 성폭력 종식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하면서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이제 주요 공여국들이 이런 동료 검토 메커니즘을 통해서 세이프가딩 노력에 대해서 이제 평가받는 공식적인 이런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모든 이런 공유국들이 앞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수행할 경우에 수행하면서 성착취학대, 성희롱 근절을 위한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었는지를 계속해서 검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코이카가 2020년에 인권개발협력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인권 분야 중기 전략을 마련해서 이제 사업의 기획이나 실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제 인권을 주류하고 인권 위험을 최소화하고 예방, 관리,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코이카와 계속 협력해가는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세이프가딩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적 논의와 더불어서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세이프가딩에 이제 필요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제 활동 지역 자체가 저희가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들은 개발도상국이나 취약국이다 보니까 되게 사회보호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거나 아니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의 예방 및 대응이 어려운 곳이라는 점, 그래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이제 사건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은 그런 활동 지역의 취약성을 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기관 임직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뭐 후원자나 자원봉사자, 인턴 홍보대사, 이제 다양한 관계자들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또 특히 수해 현장에서 주민과 아동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이 또 다양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활동 수행 시 우리와 같이 이제 개발 협력을 수행한 기관들이 현장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취약계층과 권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권력 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성착취, 성학대, 권리 침해 등 이런 여러 위험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단체에서 세이프 가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이프 가딩의 정의를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드노함 원칙에 따라서 우리 각 기관이 아동 및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이다 볼 수 있겠고요. 이거를 좀 더 세이프 가딩의 주요 요소들을 넣어서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자면 운영과 사업 등 기관의 모든 활동에서 참여하는 취약계층 특히 위에 취약한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이 폭력, 착취, 학대 등과 같은 해를 입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소별로 좀 더 보자면 세이프가딩의 범위는 우리 기관 자체 그리고 또 우리 기관의 모든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점이라는 점이 있고요. 이 말은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또 외부 관계자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고 또 우리 기관이 어떤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하는 모든 활동, 전략 수립, 예산 책정, 채용, 조달, 구매, 단체 운영이나 연구, 홍보, 모금까지 모든 활동을 아울러서 특히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까지 아울러서 적용해야 되는 점이란 부분이란 점과요. 또 임직원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기관과 함께 활동하는 외부 관계자, 뭐 인턴도 있을 수 있고 자원봉사자, 뭐 후원자 여러 외부 관계자가 있을 텐데 그런 관계자 또한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 또한 이 세이프 가딩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세이프가딩을 통해 보호하는 대상은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들은 이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과정이나 결과나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우리 기관의 관계자에 따라서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이고 이는 주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이프가든에서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폭력, 착취, 학대 등과 같은 해인데요. 이 해라는 것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모두 아우르고 있고 어떤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딩이라는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기관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피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기관의 책임 그리고 제도적 장치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세이프가딩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어떤 규정이라든지 정책을 넘어서서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기반 전체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적용돼야 되는 어떤 장치 그리고 메커니즘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방을 위한 해서는 뭐 기관의 채용이나 계약, 그리고 또 어떤 직원 교육, 또 사업이나 조직 운영 활동 모든 곳에서 이제 예방을 위해 조치돼야 하는 상황들이 있고 또 대응 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 생존자 보호 조치라든지 적절하게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개발 협력을 수행하는 여러 분야의 단체들이 가진 세이프가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각 기관에서 세이프가딩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주요 프레임워크와 그 특징들을 좀 저희 2019년부터 이제 오늘 소개된 권고를 저희 KCOC 책무성 TF가 구성되어서 작성을 해왔는데요. 이 세이프가딩 권고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다양한 이제 한국 CSO 단체들이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문서를 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좀 해외 여러 단체들이 가진 세이프가딩 프레임워크와 그 주요 정책 문서들을 좀 검토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단체들 중에서도 약간 분야별로 대표적으로 좀 특징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단체는 본드, Save the Children, 옥스팸, 그리고 CBM 이렇게 네 가지 단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체들을 주요 단체로 이제 꼽은 이유는 보시면 본드 같은 경우는 마치 이제 한국의 캐시오시아 같은 이제 영국 개발협력 CS 협의체라서 다양한 영국의 국제개발 인도적 지원 활동 단체들이 네트워킹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세이프가딩 문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경우에는 아동 권리를 중점으로 활동하는 단체 중에 하나로서 좀 아동 세이프가딩이라든지 아동을 위한 안전한 사업 수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단체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옥스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호개발 옹호 단체로서 또 지난 스캔들과 더불어서 또 세이프가딩 메커니즘이 굉장히 강화된 단체여서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하고 CBM과 같은 단체는 장애 포괄적인 단체로서 이제 장애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세이프가딩 정책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본드 세이프가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본드는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영국의 400여 개의 체리티나 NGO들의 협의체로 설립이 되어 있고요. 세이프가딩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2018년에 이제 회원단체 연합으로 해서 Our Commitment to Change in Safeguarding이라는 문서를 마련해서 이제 서명하는 이런 활동을 하였고 아마 이게 이제 DPD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된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DPD 세이프가딩 방향에 맞춰서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이제 12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문서이고 여러 회원 단체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한다는 커밋먼트고요. 그리고 회원 단체 간에 또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는 어떤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해당 단체에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세이프가딩을 잘 다른 단체에서 지원할 수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드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 회원 단체들이 개발 협력 전반에서 세아와 성폭력 학대와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이프가딩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드에서 가지고 있는 세이프가딩 주요 문서와 이제 그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본드의 세이프가딩 정책은 아동 및 성인 취약계층과 푸사 정책을 포괄하는 하나의 정책 문서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문서를 가지기보다는 이렇게 포괄해서 하나의 정책 문서를 제시하고 있고 세이프가딩 사건 보고 대응을 위한 이제 툴킷을 제공하고 있고 또 세이프가딩 정책에서 이제 이러한 사건 보고 대응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분리해서 제시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건 보고와 대응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관련 절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딩 정책 양식은 약간 샘플 양식처럼 작성이 되어서 이걸 이제 예시로서 각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관에서 이제 좀 활용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 정책 양식으로는 세이프가딩 정책, 세이프가딩 사건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절차, 그리고 행동강령, 내불 고발 정책, 불만 정책 이러한 문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이프가딩 사건 보고 대응을 위한 툴킷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생존자 및 지원, 생존자 지원과 책무서 증진을 위해서 주요 원칙과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고 대응 절차 개발 시 네 가지 원칙, 기밀 유지, 책무성, 예방 및 대응, 상황화, 현장 맥락화를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의 세이프 가딩을 그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구호개발 옹호단체인데요. 모두도 아시겠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아동보호 정책을 수립해서 2010년 아동 셀프가딩 규약으로 발전시켰고 이 OECD 풀사 권고안에 따라서 2020년 정책의 범위를 이제 아동에서
취약 성인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세이프가딩의 목적으로는 사업 지역 내 아동 및 성인을 직원 및 관계자에 의한 모든 형태의 의도적, 비의도적 학대와 위해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세이프가딩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특징으로서는 아동 권리 옹호 단체로서 아동 세이프가딩에 중점을 좀 두고 있고, 기관의 운영이나 사업 활동, 임직원으로 인한 위해 이런 세이프가딩뿐만 아니고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위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아동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이프가딩 주요 문서를 좀 살펴보자면 문서와 그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세이프가딩 정책과 성인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푸사 정책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세이프가딩 적용 지침 및 툴킷을 제공해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세이프가딩을 어떻게 주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임직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딩 정책을 별도로 또 가지고 있고 협력기관에 대한 세이프가딩 실행 툴킷 등 어떤 이제 적용된 대상, 임직원이냐 아니면 관계자냐에 따라서 세이프가딩 이행을 위한 지침을 따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세이브 더 칠드런이 가지고 있는 아동 보호 정책을 살펴보면 그 구성은 아동에 대한 약속, 그리고 행동 강령, 이행과 점검 체계, 예방 보고 대응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징은 다양한 상황별로 상세하게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너와 협약 시 정책 요구사항 이라든지 또 사업장 방문 시에 세이프가딩 지침,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해서 지침, 소셜 미디어 관련, 또 아동 데이터 관련, 또 장애 아동 세이프가딩, 아동 참여와 관련된 세이프가딩 등등 다양한 상황별 상세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세이프가딩 다른 단체 세이프가딩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겠지만 어떤 아동과의 성적 활동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어떤 현지 국가의 법적 나이랑 관계없이 무조건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 이런 아동과의 성 활동은 이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해고 및 법적 조치를 포함한 징계를 할 것을 이제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은 이제 국제 및 국가 내 법규를 따르며 다만 상충하는 경우에 좀 더 아동을 보호하는 쪽 기준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예방을 위한 안전한 채용에서 이제 채용 과정에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한 이런 배경 기록 확인하는 것을 이제 필수 사항으로 적용할 것을 정책 내에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이프가딩 숏폼 폴리시라고 해서 임직원 외에 관계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간이 정책이 또 있는데요. 이 정책은 이제 방문자라든지 자원봉사자, 홍보대사, 계약업체 임직원 등 임직원 외에 세이브 더 칠드런의 활동에 관계되는 자들이 세이프가딩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설명과 정보를 얻고 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확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에게 안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어떤 각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아동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아동 세이프가딩 관련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착수 전 단계에서는 아동 세이프가딩의 관점에서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 또 이제 진행 과정에서는 세이프가딩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실행하고 이런 사전에 분석된 위험 평가 내용과 위험 경감 방안을 토대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가딩 인 이머전시 툴킷에서는 이제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 세이프가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분야별로 구호물자 공급, 현금 및 바우처 배분, 와시나 보건, 교육, 영양 등 각 활동 분야별로 세이프가딩 고려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구호물자 공급이나 현금 바우처 어떤 특히나 권력관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착취 성학대로서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를 예방할 것을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옥스팜의 세이프가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옥스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외 사진 논의 배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되게 큰 스캔들 사건이 있었고 그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세이프가딩이 강화되는 시점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위원회를 설립해서 그 위원회가 옥스팜 조직의 전반을 걸쳐서 이런 조직 문화라든지 세이프가딩 정책, 책무성,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발간해서 옥스팜에서 둔화업 원칙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급진적 변화를 위한 권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옥스팜이 세이프가딩 프레임 및 문화 향상 계획을 수립 계획에 따라서 옥스팜의 정책연합에서 세이프가딩 접근을 검열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반기마다 이런 어떤 부분이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경과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이 경과 보고서 안에 또 특징적인 것은 세이프가딩 사건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이프가딩 사건 보고된 사건 수, 또 종결된 사건 수, 또 이와 관련해서 관련 데이터, 뭐 사건 종류는 어떤 것인지, 또 처리는 다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또 진행 중인 사건 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세이프가딩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반기마다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세이프가딩 TF가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이제 세계 주요 영역을 나누어서 이제 세이프가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옥스팜의 세이프가딩 주요 문서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수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보호 활동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과 청소년 성인 대상 세이프가딩을 따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푸세아 세이프가딩도 따로 있고 디지털 세이프가딩 정책, 뭐 생존자 정책, 성다양성 및 젠더 정체성 권리 정책 등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가딩 정책 문서 내에 이제 세이프가딩 책임에 대해서 또 인사별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역할과 책임 사항을 작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스팜 직원 내에서도 직원의 뭐 직급에 따라 또 뭐 이사진, 연계기관 이사, 어떤 세이프가딩 포컬 포인트라든지 리더십과 고문 이런 특히 뭐 데이터 보호 책임자나 소셜 등 다양한 인사에 따라서 세이프가딩 책임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문서를 살펴보면 뭐 아동 세이프가딩 문서, 뭐 성인 세이프가딩 문서, 포스아 세이프가딩 문서 다 따로 있지만 옥스팜에서 또 주요로 가지고 있는 또 특이한 문서를 찾아보자면 청소년 세이프가딩 정책이 있는데요. 옥스팜 같은 경우는 청소년 15세에서 24세 유스로 정의하는데 청소년 참여 사업을 또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이프가딩 정책을 분리해서 가지고 있고요. 해당 정책은 연령에 따라서 아동 세이프가딩이나 혹은 성인 세이프가딩, 푸에스아 정책과 함께 적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칙은 청소년 참여, 성평등, 역량 강화 원칙에 따라서 세이프가딩 정책을 적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고 내용 중에서 특이한 점을 보자면 이제 청소년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가딩의 보호 대상인 것 동시에 또 이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료 청소년들에 대한 세이프가딩 책임을 가진 대상으로서 이제 안내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리더들이 세이프가딩 이해 및 세이프가딩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활동, 청소년 관련 연구라든지 청소년의 캠페인, 옹호 활동에서 위험 요인 분석 등 옥스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 사업에서 세이프가딩 적용을 하기 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존자 정책을 또 따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생존자와 피해자를 이제 구분해서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폭력 및 학대를 포함해서 이제 지급비를 겪은 모든 생존자 피해자와 이제 아동에게 전문 지원이 필요한 것을 또 이제 발생 시기와
가해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생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생존자 지원에는 사회심리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서비스, 물질 제공, 안전 보장 등이 있습니다. 또 디지털 세이브가딩 정책을 또 따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단체 예방 및 보호 절차가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직원 관계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단체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이 어, 디, 디지털 미디어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인터넷, 소셜미디어 사용, 개인정보 보호 및 사전 동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고려사항 등 이런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CBM의 세이프가딩인데요. CB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장애 포괄적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션으로 이제 최빈국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기독교 국제개발협력 NGO라는 미션 선언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이프가딩 정책 문서 안에 좀 더 장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BM 같은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배경, 어떻게 보면 이제 CBM이 일하는 개발 인도주의 현장에서 장애를 가진 성인 및 아동이 일반적인 인구 집단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부분, 그래서 세이프 가딩, 특히 이제 CBM이 일하는 곳에서 세이프 가딩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홈페이지에 이제 각 국가별로 세이프 가딩 이슈를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이제 구축하고 있고요. 세이프가딩 정책을 어떤 대상별로 분리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정책을 적용하되 그 정책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따로 분리하기보다는 장애가 정책 내에 포괄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BM이 가진 아동 및 성인 세이프가딩 정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세이프가딩 절차 수행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개별 니즈를 고려해서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장애로 인한 개별 니즈라고 할 때에는 이제 어떤 청각이라든지 시각 장애라든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니즈가 있는데 그것을 모든 과정에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 활동에서는 이제 안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위험 진단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의 각기의 특정한 셀프가딩 위험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는 장애인이 더 취약할 수 있고 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셀프가딩 활동을 주류화할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가딩 정책 내 사건 발생 시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 이러한 사건 대응 과정이 최대한 이제 장애인들에게도 접근 가능하고 또 관련자의 필요 이런 이제 필요에 따라 제공해야 됨을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의 경우에는 수화 통역이 필요할 수 있고 저시력 장애인의 경우에는 큰 글자로 좀 더 확대 인쇄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에 대한 접근 가능한 대응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분야의 단체들이 가진 세이프가딩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관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본드의 경우에는 개발협력단체 네트워크 협의체다 보니 세이프가딩이 잘 작동될 수 있는 메커니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고 대응 절차에 관련된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일 수 있겠고요. 세이브 더 칠드런의 경우엔 단체의 아동 권리 실현 목적에 따라서 아동 보호 사업을 좀 주요로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옥스팜의 경우에도 청소년 참여 사업을 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보니 청소년 대상 세이프가든 정책을 좀 별도로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CBM의 경우 장애인 대상으로 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 정책 문서에 장애인을 포괄하고 있고 절차 수행에서 장애 포괄적으로 고려 사항들을 기술했다는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세이프가딩의 원칙이나 예방 보고 대응 절차들의 이제 주요 큰 틀은 대부분 동일하고 비슷하게 가져가지만 어떤 기관별로 단체 정체성이나 주요 사업에 따라서 세이프가딩의 적용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점에서 좀 각 기관에서 가지는 어떤 위험 배경, 세이프가딩을 중점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고려해서 세이프가딩을 기관에 맞춰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좀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